겨울엔 산행복을 어떻게 챙겨 입을 것인가가 큰 숙제입니다. 흔히들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해발 100m 이하인 산기슭에서 기온이 0도 정도인 날, 아침 산행을 시작해 해발 1500m가 넘는 산정을 향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에 복장을 차례로 준비해봅니다. 이를 기본으로 자신의 체질에 따라 가감하여 복장을 갖추도록 합니다. 상의는 고기 있는 네일을 베이스 레이어, 즉 기본으로 입습니다. 피부의 땀을 신속히 네일 바깥으로 배출하는 한편 공기는 조직 내에 함유해 체온 유지에 효과적인 섬유 제품이라야 합니다. 면 제품은 습기를 품고 잘 마르지 않아서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네일 위에 티셔츠를 입습니다. 젖어도 보온이 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야 합니다. 하체 피부에 접촉되는 베이스 레이어, 즉 팬티와 타이츠는 상의와 마찬가지로 땀을 신속히 바깥으로 내보내는 한편 보온성도 좋은 기능성 아웃도어 타이츠를 입습니다. 하체에 전체적으로 붓게 입어야 피부의 땀을 원활하게 원단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겹쳐 입을 것을 감안하여 너무 두터운 제품은 피하도록 합니다. 면 제품은 습기를 머금고 잘 마르지 않아 겨울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산기슭에서는 여기에 방한모와 보온 장갑을 낀 정도의 복장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티셔츠 위에 얇은 보온 재킷을 입습니다. 이 세 번째 레이어용 재킷은 날씨에 따라 두 가지를 운용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보온성과 통기성이 좋은 파일 재킷, 다소 바람이 불면 보온과 더불어 방풍 기능도 있는 합성 보온재 재킷을 입습니다. 합성 보온재 재킷은 극스사 인공충전재를 사용한 얇은 제품을 권합니다. 젖어도 보온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건조 속도가 다운에 비해 한결 빠른 소재들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운 패딩 재킷은 활동 중의 레이어링 용도로는 좋지 않습니다. 습기를 머금으면 보온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며 잘 마르지도 않습니다. 고도가 높아져서 추워지면 타이츠 위에 바지를 한 겹 덧입습니다. 신축성이 좋으면서도 원단 겉면을 치밀하게 조직해 방풍 기능도 강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체에 냉기가 스미는 것이 느껴지거나 바람이 부는 넓은 능선길로 올라서기 전에는 좀 귀찮더라도 등산화를 벗고 이 두 번째 레이어용 바지를 입도록 합니다. 이 두 번째 레이어용 바지는 입고 나서도 경사면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에 별 불편함이 없을 만큼 신축성이 좋고 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입으면 어지간한 추위에도 걸을 때만큼은 한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갖추어 입기를 번거로워해서 보온과 더불어 방풍도 되는 두터운 바지를 한 벌로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바지라 해도 두 벌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 한 벌로 대응 가능한 기온대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온차가 큰 고산을 갈 때는 하의도 이와 같이 여러 벌의 레이어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감 온도란 주위의 기온이 체온보다 낮을 때 풍속의 제곱근인 4배만큼 낮게 느껴지는 온도를 말합니다. 만약 영하 10도의 산정에서 초속 9m의 바람이 분다면 9의 제곱근인 3의 4배, 즉 12도만큼 더, 그러니까 영하 22도의 혹한이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급강하하면 일단 바람이 좀 덜 부는 곳으로 가서 보온 재킷을 더 껴입고 그 위에 방수 투습성 재킷을 입습니다. 땀이 많은 체질이면 통기성이 좋은 파일 재킷을 먼저 받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즉 티셔츠 위에 파일 재킷을 먼저 입고 상황에 따라 합성 보온재 재킷을 더 입습니다. 이와 같이 레이어링 시스템 의류를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걸을 때 체온 조절을 위해 티셔츠, 재킷 등은 목 부분 지퍼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일을 입고 티셔츠를 입은 위에 세 번째 레이어와 네 번째 레이어를 입으면 지퍼 때문에 목 부분이 두터워져서 정작 방수방풍 재킷 지퍼가 끝까지 조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풍이 불 때 목 부분을 제대로 여밀 수 없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레이어링 시스템을 갖출 때 목 부분 사이즈 조절에 특히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네일, 티셔츠, 얇은 파일 재킷, 합성 보온재 재킷, 방수 투습 재킷의 순서로 직접 입어보며 구입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내부 습기도 일부 내보내는 한편
방수 방풍이 되는 방수 투습성 재킷 구입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용은 헬멧을 쓴 상태로 후드를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 부분이 깁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로 이런 전문가용 재킷을 입으면 이마 부분이 푹 내려와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드의 목이 짧은 도보 산행용을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이 목이 긴 전문가용이라면 후드 끝부분을 조금 접어서 씁니다. 혹은 차양 모자를 안에 받쳐 쓰도록 합니다.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하의 또한 재빨리 방풍이 완벽히 되는 방수 투습성 바지를 덧입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능선에서 등산화를 벗고 바지를 입기는 몹시 성가십니다. 그러므로 등산화와 아이젠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입거나 벗을 수 있게끔 바지 바깥쪽이 완전히 개방되는 풀 지퍼식이라야 합니다. 여름 비온용으로 쓰는 얇은 방수 바지라도 일단 방풍은 되니 안 입는 것보다는 보온 효과가 월등히 높습니다. 방수 투습성 원단 바지는 대개 신축성이 거의 없어서 겹쳐 입고 걸을 때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강풍 상황을 벗어나면 바로 벗는 것이 좋습니다. 하의는 이상 설명한 세겹 레이어로 어지간한 겨울 날씨는 거의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저지대의 날씨가 이미 영하 10도 안팎인 혹한기의 선자령이나 소백산, 한라산처럼 허허 벌판 같은 능선이 이어지는 산을 간다면 앞서 설명한 1번 레이어 바지 안에 고기능성 네일을 미리 껴입고 산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 겹쳐 입었을 때 걸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신의 체형에 따라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손발이 시리면 머리를 따뜻하게 하라는 말도 있죠. 머리와 목으로 가장 많은 열을 빼앗깁니다. 머리는 귀 덮개가 달린 차양 모자, 두터운 방한 모자, 그리고 눈만 나오는 발라클라바까지가 겨울 등산 시 보온 장비의 기본입니다. 몹시 추울 때는 발라클라바 위에 방한모를 겹쳤습니다. 그리고 방풍 재킷을 입고 후드를 뒤집었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후드 양옆에 조인끈을 조여줍니다. 장갑은 도톰한 손가락 장갑 위에 혹한시 덮끼고 쓸 우모 장갑 혹은 벙어리 장갑이 필요합니다. 두툼한 우모 장갑은 원터치 방식으로 조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이어야 편합니다. 스패츠는 눈이 신발에 들어가거나 종아리가 젖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이외 바짓단에 아이젠 발톱이 걸려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젠을 벗기 전에는 스패츠도 그냥 차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혹독한 눈보라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선자령이나 소백산, 한라산 등을 갈 때는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든든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이 정도 준비로도 부족한 극심한 추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산악인은 그간 겨울 산행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바지가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망사 스타킹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소백산에서 만난 추위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실족해 다치거나 해서 못 걷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체온을 유지할 고기능 경량 우모복 상하의를 한 벌 챙겨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비상용 다운 파카는 가볍고 질긴 겉감 소재와 고급 우모를 다량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제품은 부피와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이런 점이 부담스러우면 조금 얇은 것이라도 후드까지 달린 것을 비상용으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파카 하단을 끈으로 조일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다운 팬츠, 즉 우모복 하의도 신발을 신은 채로 입고 벗을 수 있게끔 바깥쪽으로 지퍼가 완전히 열리는 풀지퍼 제품이 좋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며 너무 추워져서 우모바지까지도 급히 껴입어야 할 때 풀지퍼식이라야 입고 벗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이러한 우모복 종류는 우모가 빠져나가지 않는 조민한 원단을 사용하므로 방풍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어느 정도 방수가 되는 겉감을 사용한 다운 팬츠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옷을 준비만 해가서는 소용없습니다. 그때그때 더워지면 바로 벗고 추워지면 바로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땀을 가능한 한 적게 흘리면서 걸어야 합니다. 겨울에 땀을 심하게 흘리고 나서 찬바람을 맞으면 아무리 고기능성 의류를 입었다 하더라도 오한이 들며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휴식처에 다다라 쉴 때 입고 출발하기 직전 벗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팀의 리더는 강풍 속으로 나서기 전이나 추위가 심해질 것 같은 상황에서 휴식 시간을 주어 일행들이 복장을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겨울엔 배낭에 넣어가야 하는 의류가 많습니다. 산행이 끝날 때까지 입고 있게 되는 네이, 티셔츠, 타이츠 이외 파이 재킷, 얇은 합성 보온재 재킷, 방수 방풍 재킷,
그리고 경량 고기능 우무복을 챙겨야 합니다. 하의는 신축성 좋은 보온 바지, 방풍 방수 바지, 그리고 경량 우무 바지가 필수입니다. 약간 도톰한 손가락 장갑 위에 예비 방한 장갑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등산화 위에 롱스패츠, 아이젠, 그리고 트레킹 폴도 있어야겠죠. 그 밖에 각자 간식, 보온병, 엉덩이 깔개, 소형 랜턴, 눈밭을 걸을 때 꼭 필요한 선글라스, 그리고 강한 눈보라가 치기도 하는 선자령, 소백산, 한라산 등산 때 필수품인 방풍 고글을 챙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필수 의류 장비를 초경량이고 부피가 적은 제품 위주로 챙겨도 부피가 상당합니다. 20리터 정도의 작은 배낭 안에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30에서 35리터 배낭이라 해도 꽉꽉 눌러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꺼냈다 넣었다 하기가 불편해서 그냥 입고 있는 채로만 견디려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배낭은 항상 용량이 넉넉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진 의류 부피가 크면 40리터 이상의 배낭이라야 산행 시 불편함이 없습니다. 국립등산학교는 등산의 여러 기본 지식을 전하는 등산 강좌들을 개설,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들은 자신의 판단에 여러 사람의 생사가 갈릴 수도 있음을 감안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수강, 보완하시기 바랍니다.